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요, 지금 아주 화제인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관련 자료들입니다. 다음 연예 뉴스 기사도 있고 또 여러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. 거기 리뷰 영상 스크립트까지 좀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. 네. 누구에게나 있는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처럼 뭐랄까 여러 세대가 좀 공감할 만한 가족 이야기, 또 멜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. 맞아요. 특히 이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 방영된 사회를 기점으로 인물들 관계가 확 뒤틀리고 갈등이 막 최고조로 치닫는 부분, 거기에 주목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저도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특히 그 주인공 이지혁, 이 인물을 중심으로 관계들이 엄청 얽혀 있고 또 그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, 그 배경에 있는 가족 문제, 이런 게 핵심 키워드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단순히 드라마 줄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의 선택이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떤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화려한 날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저희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자료들이 뭘 짚어내는지, 그 속에 숨은 의미는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신도 이 인물들의 고민 속으로 한번 같이 빠져들어 보세요. 자, 먼저 주인공 이지혁. 정희로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죠. 이 인물부터 좀 볼까요? 자료들 보면 한결같이 그를 결혼보다는 내 삶이 먼저 이런 확고한 비혼주의자로 딱 정의하더라고요. 네네. 요즘 뭐 젊은 세대 모습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 사람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산, 그게 바로 아버지 이상철, 천우진 씨 역할이죠. 아, 아버지. 네. 이 아버지는 정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떻게 보면 딱 우리 아버지들 모습 그런 전형인데 아들의 그 비혼 선언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부딪히죠. 한 유튜브 리뷰에서는 이상철을 그 시절 누구보다 성실했던 K장남의 표본이다. 근데 또 시대가 변한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다. 이렇게 분석하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. 하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뭐랄까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라든지 가족의 가치에 대한 어떤 정면 도전 뭐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. 충분히 그렇죠. 근데 이 아버지와의 갈등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.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지옥의 비혼주의 이면에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. 어떤 바로 그가 짊어진 가족의 무게, 특히 그 경제적인 문제랑 연결해서요. 뉴스 기사나 리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아버지는 정년퇴직하고 일자리 못 찾으시고 네. 지역 본인도 회사 문제로 사표 던지고 그렇죠. 동생들도 뭐 줄줄이 실직하거나 좀 불안정한 상태잖아요. 맞아요. 결국 어머니 김희정 씨 역할이죠. 김다정, 그리고 할머니 반효정 씨, 조응래까지 생계를 위해서 막 나서야 하는 진짜 말 그대로 3대 가족 전환백수라는 좀 우픈 상황이 펼쳐진 거죠. 와, 3대 전원백수라니. 네. 이런 어떤 극한의 경제적인 압박감, 그리고 또 장남으로서 느꼈을 책임감, 이런 것들이 지옥의 비혼주의를 그냥 단순한 뭐 개인 철학,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책임의 굴레, 이걸 네 대에서 끊어버리고 싶다. 이런 어떤 처절한 몸부림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한 리뷰에서는 평생 희생만 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면 가족이란 게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약간 벗어나고 싶은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그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대사 있잖아요. 그게 이런 좌절감을 쫙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정말 그 대사가 참 많은 걸 함축하는 것 같네요. 그런 지역에게 또 다른 중요한 관계축이 있죠. 오랜 친구 박성재, 윤현민 씨 역할이고 그리고 그를 혼자 좋아하는 후배 지은호, 정인선 씨. 이 세 사람 관계도 사회를 기점으로 확 흔들리던데요. 네네. 지역이랑 성재는 학창 시절에 지역이 학교 폭력 당하던 성재를 구해주면서 시작된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나오네요. 네, 정말 끈끈해 보였죠. 그 우정. 근데 그 사이에 지은호라는 변수가 딱 등장하면서 뭔가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는 거죠. 은호는 대학 동아리 후배인데 오랫동안 지역을 좋아했지만 그 사람이 비혼주의자니까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그냥 주변을 맴돌았어요. 그랬군요. 근데 문제는 지역의 친구인 성재 역시 그 밝고 씩씩한 은호한테 점점 마음이 가는 거예요. 친구가. 네. 처음에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돕는 키다리 아저씨 같았는데 성재가 서서히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세 사람 관계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잡한 삼각관계 구도로 흘러가는 거죠. 와. 근데 사회에서
지역의 아픈 은호를 찾아가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. 그거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차갑고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여러 자료에서 이 장면을 거의 뭐 하이라이트로 꼽던데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라니요. 와. 또 다른 리뷰에서는 좋아하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별 힘이 없어. 이 대사도 언급되고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? 바로 그 지점에서 분석이 막 갈려요. 근데 대부분 리뷰에서는 이걸 그냥 뭐 마음이 식었다, 매정하다 이게 아니라 네.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사랑하니까 내 이 불행한 현실 속으로 이 여자를 끌어들일 수가 없다. 이런 절박한 방어 기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. 사랑해서 밀어낸다. 그쵸.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를 보고 자랐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 때문에 똑같이 살게 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가장 아픈 말로 그냥 밀어내버린다는 거죠. 나는 너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. 뭐 이런 자포자기 심정을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탁 내뱉었다. 이런 분석이에요. 와.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 같잖아요. 사랑해서 떠나보낸다는 게. 근데 그 상황의 절박함 때문에 좀 설득력을 얻는 해석인 것 같아요. 하긴 뭐 일리 있는 해석이네요. 그런 절망적인 상황, 그런 감정선 위에서 결국 지역이 자기 신념까지 꺾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군요. 네. 하늘건설 대표 딸 정보화. 이 배우는 아직 정보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제안한 비즈니스 결혼을 받아들이는 장면 말이죠. 맞아요. 사랑 없는 결혼, 뭐 못할 이유 없잖아. 이러면서 거래를 제안하고 심지어 이걸로 하늘건설 경영권까지 얻을 수 있다. 뭐 이런 암시까지 하고요. 네.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친구 성재가 엄청 반대하잖아요. 그렇죠. 야, 너답지 않아.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냐? 이렇게 막 묻는데 지역은 사랑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게 있다. 난 이제 현실을 선택할 거다. 딱 이렇게 잘라 말하죠. 이 장면을 두고 리뷰들을 보면 뭐 현실과 돈 앞에 무너진 이상주의다.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자기 합리화다. 아니면 뭐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비상구다. 등등 해석이 진짜 다양해요. 네. 근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의 어떤 처절함, 그리고 그 선택에 가진 위험성인 것 같아요. 특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온 가족이 불안에 떨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잖아요. 네, 봤어요. 그게 그의 복잡한 심경이랑 그 선택의 이유를 빡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.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인물, 그 재벌 3호, 고성이 이 인물이 나타나서 더 위험한 제안을 던지죠. 아, 맞아요. 고성이. 리뷰들 보니까 이 사람, 와,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던데요. 은호한테 인테리어 맡기면서 접근하고 동시에 벼랑 끝에 몰린 기억한테도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인생을 바꿀 제안을 한다. 뭔가 판을 확 뒤우는 느낌이에요. 정확합니다. 이 고성희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진짜 많아요. 원래 자수성가한 사업가랑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지금의 재벌가 안주인자를 딱 꿰찬 인물인데 네. 사람의 욕망이나 약점을 진짜 귀신같이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아주 능수능란하다.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에요. 무서운 사람이네요. 그렇죠. 그녀가 지옥에게 건네는 제안도 겉으로는 뭐 당신 능력 뛰어나네 이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의붓아들, 그러니까 지옥의 친구인 성재죠. 아, 성재를. 네, 성재를 견제하고 그룹 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계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. 성재가 막 야, 이 지역 정신 차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경고하는 모습이 그 위험성을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죠. 그렇죠.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결국 이 제안마저 덥석 받아들이고 맙니다. 많은 리뷰어들이 이 장면을 지역이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다 이렇게 꼽더라고요. 가장 소중한 친구마저 등지게 되는 선택이니까요. 결국 뭐 사랑, 우정, 어쩌면 자기 영혼까지 다 담보로 잡고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한 셈이네요. 네. 겉보기에는 뭐 위기에 빠진 가족도 구하고 자신도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글쎄요, 과연 이게 그가 원하던 화려한 날들일까요? 자료들은 한결같이 이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. 이런 예측이죠. 특히 모든 사실을 알게 될 은호에게는 이미 뭐 자기는 더러운 물에 발 담갔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이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.
이런 식으로 더 잔인한 말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거다. 이런 분석이 나와요. 와, 또 상처를. 네. 그리고 성재와는 단순히 우정이 깨지는 걸 넘어서 서로를 파괴해야만 하는 적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고요. 와, 한 리뷰에서는 이런 지역의 모습을 스스로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통제불능의 폭주기관차 같다고 비유했는데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폭주기관차라. 근데 파국만 예측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흥미롭게도 일부 유튜브 리뷰에서는 이 모든 거짓말, 위험한 거래, 이런데 결국 다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올 거다. 그런데 그 시작점이 뜻밖에도 아버지 이상철일 수 있다.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. 네, 아버지요? 네, 평생 원칙이랑 자존심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의 그 성공 방식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.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롭네요. 평생 정직, 성실, 이걸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온 아버지가 아들이 친구 배신하고 어쩌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다. 이 사실을 알면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끼겠죠. 그렇죠. 그런데 바로 그 충돌과 갈등이 역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그 단단하게 쌓여있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해와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.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된다. 네, 내가 네 아버지야 외치던 그 자존심이 다른 방식으로, 그러니까 아들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건 지은호 캐릭터의 역할이에요. 지은호요? 네, 말건둔의 광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데요. 맑는 광이요. 하하, 재밌는 표현이네요. 네, 그녀가 지역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다가 결국 고성이와 지역 사이의 그 위험한 관계, 거래의 실체를 알게 될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그를 이렇게 만든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재벌가의 그 취약한 민낯을 세상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. 와, 은호가 그렇게까지. 네, 지역 스스로는 별 힘이 없다고 폄하했던 그 순수한 좋아하는 마음, 가장 약해 보였던 그 감정이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이 돼서 지역을 구원하고 모든 상황을 뒤집는 열쇠가 될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분석입니다. 오늘 저희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, 특히 4회 전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인공 이지역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, 그리고 그의 좀 위태로운 선택,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. 가족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참 씁쓸하면서도 앞으로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게 만드네요. 그렇습니다. 지역은 당장의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서 사랑, 우정, 심지어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영혼까지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요. 많은 자료들이 이 선택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나 또 지은호의 순수한 사랑을 통한 구원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지역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어쩌면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위험한 길로 들어섰습니다. 하지만 한 리뷰에서 지적했듯이 거짓 위에 세운 평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? 만약 당신이 지역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? 그의 선택이 가져올 진짜 화려한 날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